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친구 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친구가 그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가 집을 구매할 때 그런 경험을 들어보면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집 구매할 때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정홍선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집 구경 잘 하셨나요? 오늘은 제가 집을 샀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우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변에 가까운 리얼터분들과 변호사분들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또한 제가 해드린 내용은 도시나 주별로 상의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집을 구매하실 때는 집값 이외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비용도 추가로 더 들게 될 거예요. 대략적인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2%에서 한 5% 정도는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리스트가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없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진 상황에 따라 상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집 구매가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구매 중에 하나이므로 내가 살려는 집이 문제가 없는 집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? 그래서 사람들이 홈 인스펙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요. 홈 인스펙션은 이제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분이 오셔서 이제 진단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주는 거예요. 저는 새 콘도를 구매했고 새 콘도의 경우에는 새 집 워런티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저는 알았기에 이 과정을 저는 생략을 했어요. 그리고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서류상이나 등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죠?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시행령이나 법을 현재 어기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살 집이 이웃과의 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. 그런 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는 게 타이틀 인슈런스예요. 이 과정은 변호사분들이 추천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라 집을 사실 때 변호사분들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. 저는 따로 땅을 구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콘도의 유닛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변호사분께서 또 따로 등기와 유치권, 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를 하게 될 때 모기지론, 즉 대출을 받게 됩니다.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모기지론 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 이 집을 압류해서 팔았을 시에 대출해준 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. 그래서 property appraisal이라는 걸 합니다. 그게 뭐냐면은 집의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. 가치를 산정하고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빌려줬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돈을 빌려준 사람도 알 수 있겠죠? 또한 그러면은 안 되겠고 그럴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집이 불타 없어지거나 하면 주인이나 돈을 빌려준 모기지 업체에게도 큰 타격이 되겠죠? 그래서 하우스 인슈런스를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. 그거는 모기지에서 아마 require 되는 부분일 거예요.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에선 하우스 기준으로 대략 1년에 한 12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대략 한 달에 한 100불 정도? 이거는 매년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실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구매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피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이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어요. 대신 그 보험이 제 콘도 유닛 안에 있는 제 소지품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콘도 유닛 팩 인슈런스를 따로 들었어요. 그래서 이 보험은 대략 1년에 3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인슈런스보다는 약간 저렴하죠. 그리고 또 다운 페이먼트라고 이제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
내 현금을 얼마를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20%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mortgage default insurance라는 거를 또 들어야 해요.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건데 이 금액이 적으면은 몇천 불, 크면은 만 불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모기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모기지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25는 나눠서 내는 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 보험료는 집값에 비례하고 내가 몇 퍼센트 다운페이를 했느냐, 5% 다운페이를 했느냐, 10% 다운페이를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그 프리미엄은 여기 나오는 테이블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집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그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보험에 비슷한 내용이었고요. 위 과정까지는 클로징 데이,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잔금 치르는 날이라고 하죠.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. 여기로 또 모기지를 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아니면 직장을 잃었을 때 모기지를 내주는 그런 보험들을 또 들게 되거든요. 그런 보험들은 이제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어서 고용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명보험이라든지 장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험에서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 보험을 들지는 않았어요. 또한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넌스를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보일러, furnace라고 하죠. 그리고 유리창이나 이런 지붕 같은 메이저 리페어가 언제 되었는지 아니면 곧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또 이제 물어보시고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한 리저브 펀드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뭐 지붕을 교환해야 된다든지 콘도의 외벽에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리저브 펀드에서 꺼내서 쓰기 때문에 그 리저브 펀드가 건강한 상태로 충분히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약간 옛날 콘도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클로징 데이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. 사스케추안주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따로는 없지만 랜드 트랜스퍼에 관한 레지스트레이션 피는 존재를 해요. 집값의 0.3%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만 불짜리 콘도를 산다 그러면은 뭐 600불 조금 더 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랜드 트랜스퍼 텍스 같은 경우나 레지스트레이션 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주나 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새 콘도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는 GST를 냈어야 했어요. 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GST, PST 아니면 이제 다른 주에 계신 분들은 HST를 꼭 항상 염두를 하시고 모기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PST는 이제 주세기 때문에 주마다 비용이 다를 거고요. 그 다음에 GST는 연방세로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잖아요. 근데 이제 GST는 많은 분들이 5%라고 알고 계시는데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35만 불까지는 이제 36% GST를 리베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략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뭐 35만 불짜리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뭐 한 3.2% 정도의 GST가 추가로 붙는다.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으로는 이제 재산세, 공과금, 콘도피 등등이 있는데요. 재산세는 시청에서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캘린더 year,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. 대략 보면은 그 6월 30일이나 7월 2일 정도까지에 내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많은 뮤니시퍼리티 시청들에서 이제 보면은 1년에 내야 할 금액을 12개월로 할부로 해서 낼 수 있게 많이 도와줘요. 그리고 이제 모기지를 받을 때도 이제 모기지가 예를 들어 1000불이다. 재산세가 그리고 1년에 2400불이다.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불 정도가 되겠죠. 그러면은 모기지 1000불에다가 200불을 같이 내면은 프로퍼티 텍스에 관한 것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줄게. 이렇게 해서 관리를 받고 같이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. 집을 사는 타이밍에 있어서 이제
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1월 1일 날 대부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은 1월부터 뭐 4월까지는 예전 집주인이 프로퍼티 텍스를 내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제가 내야 되는 몫이 되겠죠. 내가 이번 연도에 내야 될 금액은 얼마다라고 클로징 데이 때 조정을 해서 제가 더 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내고, 만약에 돌려받아야 될 게 더 많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조정을 해서 돌려받는 식으로 되겠죠. 또한 공과금이나 콘도피를 집주인이 미리 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을 받게 돼요.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이런 어저스먼트 조정들을 하게 되고, 변호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들겠죠.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대략 한 1,000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이제 집을 살 때 보험과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유지비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